네, 저는 소리요연의 문경래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재밌는 걸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깜짝 색깔 보이시죠? 이제 눈을 깜빡이지 마시고 얘를 한번 계속 봐보시는 거예요. 눈 깜빡이지 마시고요. 눈 깜빡이지 말고 얘를 계속 이제 뚫어져라 보시다가 제가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데 흰 색깔이 약간 까맣게 보이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눈 깜빡이지 마세요. 최대한. 그 다음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가운데 약간 이렇게 까만 색깔 이렇게 줄처럼 보이는 거 보여지세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는 그런 까만 색깔 줄이 없다는 거를. 흰 색깔 화면인데도 회색으로 우리가 약간 보였잖아요. 이걸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착시 현상이 결국에는 뇌에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소리에도 있습니다. 소리 듣는 거에도 그런 착시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에서 달팽이관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실 거예요. 달팽이관이 소리를 듣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달팽이관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가 제일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은 조금씩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살이라고 하더라도 10살 애도 달팽이관은 사실 노화가 되어 있어요. 신생아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빈 곳이 생겨요. 빈 곳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진짜 잘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있으면은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소리에서 착청 현상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소리가 계속 다 잘 들어오다가 중간에 그 달팽이관 세포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빈 곳에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소리를 뇌로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뇌 입장에서는 다른 소리들은 잘 들어오는데 그 세포가 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잘 안 들어오면 마치 빵꾸 뚫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얘가 희미하게 소리가 있다고 뇌에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착청현상 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이명이 들린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착각의 소리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팬텀이라고 하는 유령 소리인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인데 뇌에서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뇌가 원래는 예측이라는 걸 해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항상 잘해줬는데 조금 못해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원래 못하던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또 되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게 약간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가 달라지면 이게 좀 예측 오류가 생기면 그때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시 또는 착청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명도 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착청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뇌에서는 이제 제가 귀 얘기는 이제 거의 안 하고 뇌 얘기만 할 거예요. 왜냐, 이명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달팽이관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짜리 애들도 조금씩은 손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노화가 조금씩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명 현상은 그 다음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뇌가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각각 지역마다 위치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소리를 듣는 거는 요 뇌의 지도 중에서 요 옆에 측두엽이라고 하는 데에서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합니다. 이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각피질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용어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뇌의 요 부분이 귀랑도 딱 가깝잖아요. 여기가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리를 환자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 때도 여기서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소리를 여기서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판단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옛날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불러일으켜 온다면 뇌의 다른 부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먼저 이제 정리를 하면 달팽이관이 노화가 되고 손상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뇌에 소리 자극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는 워낙에는 다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 오류가 생기면서 소리가 이제 착각으로 들리는, 그래서 착청 현상, 이명을 이제 우리가 뇌에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예 안 들리시게 태어나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명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측을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해서 착각으로 청력이 들리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들었던 분들이 청력이 떨어지는 부위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명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상태까지가 이명이 들리는 1단계예요. 제가 이제 1단계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제가 뇌 얘기만 할 거예요. 뇌에서 각 위치별로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는 아주 오래진 않았죠.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인데 이제 최근에 아주 폭발적으로 왜 뇌랑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일반인 분들도 뇌과학 책을 읽고 계세요. 뭐 운동의 뇌과학, 감정의 뇌과학 뭐 이런 것들 그런 책들에서 뇌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뇌에서는 가장 1번은 기본적인 거는 뇌는 위치가 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거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떤 분이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그 공사장에서 공사하던 인부였는데 쇠꼬챙이에 머리를 딱 찔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 딱 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이 뒤쪽을 다친 거예요. 머리 뒤통수를요. 근데 그분이 뒤통수를 다쳤는데 살았어요. 쇠꼬챙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보이지만 않는 거예요. 눈은 멀쩡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 뇌의 뒷부분이 이 사람이 손상됐는데 못 보는 걸 보니 이 뒷부분이 우리가 보는 거랑 역할을 하는가 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뇌에 지도가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걸 이제 의심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MRI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런 지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기억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이제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는 뇌의 앞쪽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뇌의 안쪽에 저 가운데 쪽에서는 이런 감정, 뭐 불안, 공포, 뭐 짜증 이런 뭐 오래된 이제 감정적인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하는 거는 또 뇌의 가운데 중심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럼 얘네들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 부위가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경 네트워크 또는 뭐 시냅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뇌가 올라가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환자분께서 저 선생님 목소리가 옛날에 내가 친했던 친구랑 똑같은데 목소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 옛날에 그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하고 반짝반짝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랑 내가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꿔가고 안 갚았어.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럼 또 기분 나쁘죠. 그것도 그 기억에서 감정으로 또 반짝거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뇌가 구역간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냅스가 잘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초파리의 뇌 시냅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초파리의 뇌도 이래요. 초파리의 뇌도 이럴진데 인간의 뇌는 얼마나 더 복잡하게 이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이거 실제로 이거를 다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냅스가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뇌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이 안에 뇌가 엄청난 이것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뇌가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일어나니까 문제죠. 쓸데없이 불안해지거나 쓸데없이 우울해지거나 쓸데없이 짜증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명 때문에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이명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명이 짜증나고 불안하고 뭔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은 계속 바뀌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운동을 못했었는데 열심히 해서 운동을 잘하게 되고
부정적이었는 사람인데 긍정적이 되고, 영어를 못했었는데 영어를 잘하게 되고, 또는 영어를 잘했었는데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 이 시냅스들이 잘 연결됐다가 또 연결이 또 망가졌다가 이쪽으로 연결됐다가 저쪽으로 연결됐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이 뇌 안에 있는 신경들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계속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뇌가 변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신경이 생성이 됐다가 또 새로운 시냅스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면은 강화가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약화가 되고, 이런 거를 거쳐서 이 뇌가 계속해서 어떤 면이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면이 약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트랜스포머이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시면은 얘가 로봇도 되고 똑같은 애인데 자동차도 돼요. 예. 이게 약간 요 시냅스를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이 원소를 가지고 얘가 로봇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변신해서 그냥 자동차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시냅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경망을 가지고 이쪽이 발달하면은 이쪽으로, 저쪽이 발달하면 저쪽으로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명으로 돌아와서, 이명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자극받는 뇌의 부위는 그럼 과연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반짝반짝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소리를 듣는 청각 피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명 있고 이명을 괴로워하시는 환자분들을 이제 기능성 MRI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RI에 막 활발해지는 부분이 빨갛게 나오는 그런 MRI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MRI를 여러 많은 사람들을 촬영을 해서 이제 얻어낸 결론입니다. 이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듣는 청각 피질도 막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기억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반짝반짝하게 빨갛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 안쪽은 아까 불안, 우울, 짜증, 공포, 공황장애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도 많이 반짝반짝거리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명이 들리는 상태에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는 이명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분은 여기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이명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라든가 내가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게 다 이런 연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명으로 인해 자극받는 뇌 부위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아주 수많은 논문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 저기랑 저기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 막 이러면서 계속 이거에 대한 논문은 진짜 한 달에도 몇 편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명 때문에 그 다음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걱정, 짜증, 불안. 어떤 분은 이명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가 왔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이명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불면증이 생겼어요, 이명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어떤 분은 이명이 들리면은 갑자기 눈앞도 안 보인다고 그러시기도 해요. 뭔가 몸에 문제들도 같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바로 2단계예요. 아까 1단계는 우리가 이명을 인식하는 것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2단계를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명이 들렸더니 너무너무 이제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가는 단계가 이명이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면서 다른 부위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명을 우리가 그냥 이명이라고 하면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 85명은 이명을 경험해요. 이명을 한 번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적어요. 귀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또는 좀 오랫동안 귀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 라고 하는 거는 이 1단계에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청 현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명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은 2단계까지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단계가 1단계에 영향을 줘요. 왜 우리가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걔는 막 더 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명이 한번, 내가 이명 때문에 이 신호 체계가 막 생겼어요. 이명이 들리면서 짜증나고 이명이 들리니까 괴롭고, 이게 한번 딱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명이 더 커져요. 더 크게 들려요. 더 크게 들리니까 더 괴로워요. 더 괴로우니까 또 더 크게 들려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왜 뇌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또 이명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이명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갑자기 밤에 이명이 딱 들렸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는 이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이명이 가끔 들렸었는데 갑자기 이명이 더 커졌다. 그러고서는 안 없어진다. 이게 스트레스가 뇌에도 영향을 주고 이 이명도 결국 뇌에서 듣는데 이 구간이 겹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가 아까 전전두엽, 뭐 아미그달라, 그다음에 해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명이 들릴 때 강화되는 부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또 이명도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뇌의 상태에서 이제 제가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또 청각과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약간 최신 치료들의 지변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세계 이명학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이명학회가 매년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그 시기에 제일 대가이신 분들 한 분한테 이제 그런 1시간 강의하는 시간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이 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의사분인데 이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요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분이 강의하신 내용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명, 그리고 이거는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다른가? 제 트랜스포머는 이분 거에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신경 시냅스가 똑같은 구조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우리 트랜스포머 차랑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도 똑같다. 그다음에 뇌가 이명이 들리는 곳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 증상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명이 들릴 때 그 뇌에 여러 군데로 퍼지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괴로우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연구한 것들을 갖고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이제 대략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치료랑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학회에서 이제 최신 치료라고 나온 것들이나 이제 좀 팬시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청각과민증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증상인데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청각이 과민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도 뇌를 찍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리 듣는 청각 피질이 있는 곳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각 과민증도 결국 소리에 대해서 이명 환자분들은 이명에 대해서 뇌에 막 반응인데 청각 과민증 환자분들은 바깥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과민증이 이명이 있으신 분,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의 반응 때문에 이제 같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청각과민증 분들은 조금 더 이명 환자분들보다 좀 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가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거고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